오늘도 시사브리핑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님을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또 17명의 간첩 임원들이 앉아있는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드보다 전자파 출력이 2 내지 3배 강한 그린파인 레이더, 그린파인 레이더가 이스라엘제 레이더죠. 측정해 보니 30m 앞인데 전자파 허용치 4% 뿐이다. 충청 수도권 기지를 4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장병도 인근 주민도 가축도 이상 증세 신고된 적 없다. 조기 용보 레이더 그린파인이 빔을 쏘기 시작했다. 언제? 14일 오후 레이더 통제소의 경고 방송과 함께 이제 이 기자들이 갔을 때 경고 방송을 했다 이거죠. 그린파인 레이더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300mm 신형 방사포 등을 24시간 감시하는 레이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용 레이더보다 강한 전자파를 사용한다. 그래서 측정된 전자파 수치는 1평방미터당 0.2658W로 인체 안전 기준치 4.4% 수준이었다. 이건 인체 안전 수준보다 4%, 5% 미만의 수준이었다. 이걸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린파인 레이더는 유효 탐지 거리가 800 내지 1000km에 달한다. 사드의 유효 탐지 거리는 600 내지 800km이다. 사드 레이더보다 크고 전자파 출력도 2, 3배 강력하다고 공개자는 전했다. 이 때문에 인원 출입이 통제되는 안전거리도 520m로 사드용 레이더의 100m보다 5배 넘게 길다. 그런데도 전자파 유해는 안전 기준의 4.4%에 불과하다. 이걸 실험을 통해서 밝힌 것이죠. 그래서 전자파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북 간첩단의 선동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보인 겁니다. 자, AIIB가 먼저 홍기택 사퇴 요구. 이 홍기택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동문이라고 하죠. 네, 정부 진상 숨긴 채 딴청 부렸다. 이 정부가 대통령만 모르고 장관이나 수석들이 이걸 숨겼다라고 하는 얘기죠. AIIB의 휴지 카드로 시간 벌며 비밀리에 파문을 무마 작업을 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간첩공화국이고 이제 청와대에 24명의 간첩이 앉아 있으니까 이 간첩들이 누구 눈치 봐요? 이거 숨겨라, 감춰라 하면 이게 박지원과 연결된 어떤 세력이라면은 그 눈치를 보지 대통령 눈치 안 보고 대통령을 가리는 거죠. 이게 땅굴 안보도 5.18 진실도 간첩 안보도 똑같이 요 간첩 종북단이 가리고 있어서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고서 덮었다면 당신 스스로가 간첩이나 종북단이고 모르고 했더라도 그 모르고 한 죄가 이게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부작위죄입니다. 일을 안 해도 이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첩공화국 대통령의 식물화라고 썼습니다. 왜? 간첩들이 주변에 싸고서 모르게 하니까. 이런 현상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경준 수사 시작되자 한진 측과 말 맞추려 시도했다. 1000명의 업체의 수주 관련. 아까 어제 나왔던 얘기죠. 어제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 한국인 후임 가능성 희박한데 될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했다. 어떤 보도했다. AIIB의 총재가 이런 내용들을. 이 사람 홍기택. 네. 30년 동안 영어도 잘 못한다며요.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 그 자리에다가 앉혀놓은 이 세력이 과연 누군가? 그것은 아마도 간첩의 세력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대통령하고 문 연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집어넣었는데 사실상 그 배후에는 상황 박지원이가 있을 수 있다. 참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전자파 더 센 그린파인은 4년간 조용하더니 이해 못할 사드 논란.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진짜. 뭐예요? 반미죠. 이스라엘제를 갖다 놓는 것에 대해서는 이 종북 간첩단이 집결을 안 하는데 미국제를 갖다 놓는다고 하니까 이제 집결해갖고 난리죠. 거기에다 중국까지 저 남중국해 인도만한 넓이를 이제 산호초 그 위에다가 구조물 짓고서 이거 우리나라 영해다 이 짓 하는 중국에 부하 내동하는 이 간첩 세력들, 박지원의 세력들 이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제 탄도미사일 레이더 우리군 2012년 말 2013년 초에 총 2대 도입해
북 미사일을 감시하고 있다. 출입 통제 거리 사드 요배지만 24시간 가동해도 안전에 문제 없다. 중국과 국내 일부서 문제 삼는 건 한미 동맹 강화의 불만 분석도. 요걸 왜 간첩 종북 세력이다라고 왜 못 쓰는지. 북한 그러니까 얘기가 요즘 1570 싹 들어갔어요. 아니 1570명 요 간첩들이 임원진을 장악하고서 종북 간첩 세력 때문이다. 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 다음에 땅굴이 5 곱하기 7 곱하기 80m 인공 땅굴이 등장해도 빗물 슬림이다라고 해도 1570명 간첩단들이 조선을 장악하고 TV조선을 장악하고 채널A를 장악하고 동아일보를 장악해갖고 요 말 한마디를 안 하는 반역의 언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간첩 김대중과 간첩 노무현의 세력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거기에 간첩 박지원과 간첩 문재인이가 현존하는 미래 권력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긴급조치 발동해서 박지원과 문재인 이런 놈들을 잡아들이기만 하면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 없어진다. 네. 박 대통령 사드 정쟁 땐 대한민국 존재하지 않을 것. 뭐 정쟁하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얘기해요. 안보 커다란 도전에 직면, 주민들 지원할 방안도 찾아야. 아셈 참석 위에 몽골 도착, 중 리커창 총리와 해동 여부 주목 하는데 박 대통령이 사드 정쟁은 종북 간첩단의 소행이다. 이렇게 왜 직격탄을 못 날리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외국에 가신대요. 무슨 정상회담. 지금 사드 때 또 아셈은 왜 가죠? 아무리 잡혀 있다고 그럴지라도. 가셔야지. 그래서 자, 중요한 걸 얘기를 좀 해야죠. 국내에서. 레이더 40m 앞 전자파도 허용치 2.8% 수준. 충청 수도권 기지 루포. 그래서 어제 이제 다 공개를 했죠. 국방부가. 네. 사드 갈등 부추기는 한중의 사드 갈등 부추기는 중국의 일부 세력들과 한국의 이 간첩 세력들 이렇게 좀 본질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상황 간첩 박지원과 김장수, 김관진 간첩들이 세력들이 배후에 있다. 요 관직에 있으니까 김관진이가 마지못해 사드 배치한다고 하고 대답하기는 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실상은 이제 사드를 땅굴로 점령하려고 하는 세력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김관진입니다. 이 자가 무슨 짓을 했죠? 2015년이죠. 10월 달인가에 이제 황병서, 김양건이, 최룡해 네, 이 세 마리가 내려왔죠. 네. 내려왔을 때 올림픽 아시안 게임. 네. 예, 그때 황병서랑 밀담을 주고받았죠. 네. 황병서가 김관진 동지 잘 있었어? 아마 이랬을 겁니다. 네, 잘 있습니다. 그리고 1호 비행기 그때 그 세 마리가 아주 그렇죠.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왔잖아. 전용기에다가 459 5.18 때 죽은 북한군 시신은 잘 실었습니다. 원래 대통령기는 조사를 안 하나요? 요 보고를 한 거죠. 조사할래도 지금 다 간첩의 세상입니다. 박지원이가 저 2014년도 8월 18일 날 김대중 현충관 김대중 5주기 기념식장에다가 김정은이의 좋아하는 빨간 양탄자 박근혜 대통령의 좋아하는 세멘트 바닥에다 올려놓아도 이걸 꾸짖는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 말이에요. 언론이 빨간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건 진짜. 자, 사드 배치 반대에 국회 입법조사처 끌어들인 야당 의원 김혜영 사드 국회 동의 사안이다. 유권 해석 받았다. 일방 발표. 김혜영이란 놈이 조사처 그런 해석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이 간첩의 세력들이 이 짓을 하고 있죠. 자, 중정부는 비교적 차분. 한국 기업 반덤핑 관세 낮춰. 그래서 중국 정부는 비교적 차분하게 독립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 공갈 협박하는 중국 정부는 이제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브리핑 하나요? 사드에 대해서 유해성 없다. 그다음에 이것이 있어야지 북한의 이 노동 미사일, 그다음에 스커드 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할 수 있다.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이다. 이런 브리핑을 받고 있죠.
사드 반대 박지원도 괴담으로 국민 혼란 조선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박지원이를 옹호하는 것을 그렇죠. 조선일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국민 이야기까지 하며 그다음에 의원 당직자들의 지시 인체 유해성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다. 그래서 이놈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죠. 반대한다. 그러나 괴담은 하지는 말아라. 이거 아주 간첩 수장, 간첩 대장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간첩 대장으로 하는 것이 2002년도 12월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 개표의 주범이고 2014년 8월 석천동 지하 땅 꿀 덮은 주범이죠. 아니 이렇게 밝혀내도 진짜 너무 이걸 가지고 심각해요, 진짜로. 이걸 가지고 특별 검사를 만들어서 가게 해야 될 것이 네, 김무성 특검을 해야 여당 대표 하던 놈과 유승민 여당 이 원내 대표 하던 놈이 해야 될 일인데 요놈들이 박지원과 짜고서 오히려. 뭘 했어요? 4.13 총선에 옥새 파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가라앉게끔 깔끔하게. 새누리당 가라앉게끔 한 자가 바로 김무성과 유승민이와 요 박지원이죠. 그다음에 이자가 가장 큰 간첩질은 뭐예요? 2000년도 8월 5일부터 언론인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언론인 대표 46명을 데리고 문광부 장관으로서 간첩질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엑스파일을 만들어서 그걸로 언론인들 꼼짝달싹 못하고 다 붉은색으로 물들게 한 장본인이 이놈이죠. 성주 군수 괌 미 사드 기지 가서 안전시험부터 해보자. 국방부 항의 방문 후 단시 계속 안전증명된 주민들과 배치 협의하겠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험했지 않느냐 이 군수야. 성주 포함된 TK 지역이 사드 찬성 전국서 가장 높아. 그래서 찬성 58.3% 반대 28.5% 이게 TK 지역이에요. 국민 여론 찬성 44.2 반대 38.6 이렇게 찬성이 더 많다. 그런데 광주 전라도는 찬성이 30.3% 44.1%가 반대. 그래서 이 호남이 왜 이렇게 이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으로 전락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김대중의 고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호남인이 반대가 많은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참 큰일 났습니다. 5.18 진실을 누구 때문에 이걸 못 밝히고 있죠? 호남인들 무서워서 박근혜가 숨고 있죠. 황교안이가 숨고 있죠. 호남 향후회가 무서워서.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국법은 어디 가고 떼법만 남아갖고 이 짓 하는 나라. 그러니까 신문에 그냥 떼법이라 할 정도로. 김무성이가 1,500명 모아서 황당한 세물의 행사를 했다. 이제 야, 저게 한 명당 돈으로 계산해봐요. 아이고. 그죠? 여기에 돈이 어디서 흘러갔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친구가 억새 2014년 파동인데 1,500명은 왜 가냐고요? 왜? 8월 22일 날 땅굴 속에 기어 들어가서 박원순의 반역을 김관진의 반역을 도와준 당대표입니다. 2년 전 선거운동원 팬클럽 집합 대형 사진 걸려 대선 출정식 방불 김무성이 당 일각 총선 참패 책임자가 왜 저 짓거리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가. 왜 이 더위에. 이 놈은 아주 후한무치한 놈입니다. 완전 이런 놈은 이제는 완전히 없어. 멸절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이 이런 놈을 또 내세운다면은 이거는 망국입니다. 옥새 파동을 해서 4.13 총선에서 대패하게끔 한 패전지장 장본인인데 그것도 반역질을 해서 그 짓을 했는데. 아니 모이라고 한다 해서 모이냐고. 사회자, 이 나라 지도자 사람들 누구냐? 뭐하는 참석자들 김무성 만세, 김 대한민국 미래 선봉 서겠다. 얘라 이 반역에 무슨 말이야. 저는 4.13 옥새 파동 반역의 주범이라고 밑에다가 썼습니다. 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원로 30명 특위 제한. 이 원로 30명을 누가 움직입니까? 박지원의 돈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가 뭡니까? 그래서 4년 연임으로 가자. 오케이, 좋다. 그런데 대통령제와 부통령제를 하자. 그래서 대통령제는 대통령으로는 박지원이가 나오고 부통령으로는 김무성이나 유승민이가 나오게끔 해서 이제 호남과 영남을 어울리겠다. 이 전략이 분권형 대통령제인데 이것을 원로 30마리가 이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맛이 간 나라입니다. 다 박지원의 스케줄대로 그러니까 가고 있습니다. 스케줄대로. 이것을 제가 외쳐댔지 근데 않습니까? 미리 외쳐댔잖아요. 1년 전부터. 이럴 거라고. 요 원로들 30마리가 요 짓을 하고 근데 제안을 하고 제대로 나오고. 맞아가고 있어요 이게.
신문보다 더 간첩 흥미로워하죠. 박지원 업무 4년 중임제 정부 대통령제로 가자고 하는 것을 요 원로 30마리가 이제 지저되기 네네. 시작했다. 그렇게 요게 김영삼 세력의 김영삼 때 원로가 됐던 사람이 앞장을 섰는데 그 원로들은 무슨 짓거리를 했죠? 1995년 12월 달에 폭동 5.18 폭동을 뭘로 만들어줬어요? 5.18 민주화로 만들어준 이 개떡 같은 자들이 원로랍시고서 이제 분권형으로 가자 하는데 이게 박지원의 계략에 의해서 가고 있다. 5천만이 정신 못 차리면은 훅 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야, 그러게 말이야. 정의 세우겠다던 검사 선서는 헌신짝만도 못했나. 이 진경준 얘기죠. 네. 넥슨 주식 거래 때 차명 계좌로 돈 세탁 정황을 발견했다. 내 돈 처가 돈으로 넥슨 김종주 돈으로 거짓말 시리즈를 하고 있다. 김일성 장학금 받아서 간첩공화국이 돼서 박지원 간첩의 세상이 됐으니까 여기에 검사도 판사도 국회의원도 김일성 장학금 받은 놈들이 다 해먹는 그런 세상이다. 진경준이가 장학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뒷주사 놈들이 입어야 다 돼요. 포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탄식,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 우리 안의 사드 협박 동조자들, 우리 안의 사드 협박 동조자, 간첩 종북단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중국도 그것을 모를 리 없다. 사드는 방어무기다. 기술적으로도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필요한 군사적 조치도 고려하겠다며 협박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은 쉽지 않을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중국부터 설득하라고 체언한다. 중국 설득하라? 그 얘기는 김정은 설득하라는 얘기와 똑같죠. 왜? 김정은과 시진핑이가 똑같은 전략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설득은 김정은 설득이고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자, 지역 주민들은 머리띠부터 두른다. 그들을 설득해야 할 정치권은 그 앞줄에 서 있다. 그 친박과 진박이라고 하던 놈들이 그 앞줄에 서 있다. 이놈들 다 긴급 조치해갖고 다 잡아쳐놔야 됩니다. 그 놈들의 정체가 바로 간첩 아니면 종북이기 때문입니다. 볼 것 없어요. 불은 중북은 또 몇 마디 협박에 자중질환으로 빠져드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 우리 협박은 어리석고 비겁한 자에게만 통하는 법이다. 간첩 종북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못 쓰는지. 법무장관과 청민정수석은 왜 침묵하나? 이 사람들이 다 종북과 연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북 간첩단과 연이 닿아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은 날마다 검찰 비리 역사를 쓰고 있다. 진 검사장 사태를 취재하는 내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 정말. 종북 간첩단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이죠. 최동욱도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발탁됐고 네. 저렇게 뒤져도 저렇게 깨끗한 사람이 안 보인다라고 박지원 간첩이 최동욱이를 이 검찰총장 될 때 칭찬했던 놈인데 그 놈이 그 짓거리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박지원이가 뒤져도 칭찬하는 없다고 놈은 이놈은 나쁜 놈이고 네. 박지원이가 캐내겠다. 저 사람 국무총리 안 되겠다. 한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왜? 박지원이가 나쁜 놈이니까. 네. 악인 중에 악인이니까. 지금 박정희가 김무성 동생 뭐 최고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그지 대통령 깝니다. 네, 그러고. 깝니다. 내가 대통령이고 조심해야 부통령 되겠다. 해라. 맞아요. 하는데 지금 그것이 현실화돼서 이 30명의 원로라고 하는 놈들이 나타나갖고 이제 개헌하되 분권형으로 즉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형태로 가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개가 돼서? 박지원의 개가 돼서. 사설 보겠습니다. 노골적 친박 비박 대결 새누리당 총선 대참패 벌써 잊었나? 전명에 이렇게 썼어. 간첩들이 새누리 쪼개기 책략과 계략이 가고 있다. 김무성, 유승민, 윤상현이 핵심 정부 간첩으로서 이 짓을 했다. 4.13 옥새 파동 보고서도 모르느냐? 그러니까 진짜 몇 달 전인데. 자, 왜 김정은을 기쁘게 합니까? 사드 배치 반대에 몰두하는 여러분들. 당신은 진정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제향경우회가 그래도 바른말 하고 있습니다. 경우네, 경우. 경우에. 바로 경우가 있어요. 네, 경우가 경찰인데 그러니까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상입니다. 네. 왜 김정은을 기쁘게 합니까? 오랜만에 마음 속까지 딱 제대로 한 말씀을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돈을 좀 냈기 때문에 물론 싫을 수 있지만
사드 배치, 또 님을 위한 행진곡. 왜 이렇게 모두 김정은이를 기쁘게 한단 말입니까? 김정은. 요새 김정은이가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김정은이 얼굴 나오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은 기분 안 나쁘세요? 그런데 왜 김정은이가 웃고 있는 모습 기분 좋으세요? 몹시 기분 나빠요. 자, 사드 배치 반대에 몰두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똑똑히 차리고요. 사드가 우리의 방패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을 거의 지금 7, 8개월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말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로 너무너무 나오고 있습니다. 간첩, 새누리 쪼개기 이미 말씀하셨던 건데 4.13 때부터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새파동의 주범자 김무성, 유승민, 윤상현, 이 모두가 어디에 연계되어 있습니까? 박지원.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김정은이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씨, 박지원 위원님, 김정은이를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땅굴안보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010-5368-1782 조국 대한민국의 간첩단 종북들이시여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지 김정은이가 기쁘고 웃는 북한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자가 무슨 짓을 했죠? 2015년이죠. 10월 달인가에 이제 황병서, 김양건이, 최룡해 네, 요 세 마리가 내려왔죠. 네. 내려왔을 때 올림픽 아시안 게임. 네. 네. 그때 황병서랑 밀담을 주고받았죠. 네. 황병서가 김관진 동지 잘 있었어? 아마 이랬을 겁니다. 네, 잘 있습니다. 그리고 1호 비행기 그때 그 세 마리가 아주 그렇죠. 김정은의 김정일 전용기를 있죠. 타고 왔잖아. 전용기에다가 459, 5.18 때 죽은 북한군 시신은 잘 실었습니다. 원래 대통령기는 조사를 안 하나요? 요 보고를 한 거죠. 조사할래도 지금 다 간첩의 세상입니다. 박지원이가 저 2014년도 8월 18일 날 김대중 현충관 예, 김대중 5주기 기념식장에다가 김정은이의 좋아하는 예. 빨간 양탄자, 박근혜 대통령의 좋아하는 세멘트 바닥에다 올려놓아도 이걸 꾸짖는 언론이 존재하지 그러게 않는 말이에요. 언론이 빨간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건 진짜. 자, 사드 배치 반대 국회 입법조사처 끌어들인 야당 의원 김혜영 사드 국회 동의 사안이다. 유권 해석 받았다. 일방 발표. 김혜영이란 놈이 조사처 그런 해석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이 간첩의 세력들이 이 짓을 하고 있죠. 자, 중정부는 비교적 차분. 한국 기업 반덤핑 관세 낮춰. 그래서 중국 정부는 비교적 차분하게 독립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 공갈 협박하는 중국 정부는 이제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브리핑 하나요? 사드에 대해서 유해성 없다. 그다음에 이것이 있어야지 북한의 이 노동 미사일, 그다음에 스커드 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할 수 있다.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이다. 이런 브리핑을 받고 있죠. 사드 반대 박지원도 괴담으로 국민 혼란 조선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박지원이를 옹호하는 것을 그렇죠. 조선일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국민 이야기까지 하며. 그다음에 의원 당직자들의 왜 가능합니까? 간첩 공화국이고 이제 청와대에 24명의 간첩이 앉아 있으니까 이 간첩들이 누구 눈치 봐요? 이거 숨겨라, 감춰라 하면 이게 박지원과 연결된 어떤 세력이라면은 그 눈치를 보지 대통령 눈치 안 보고 대통령을 가리는 거죠. 이게 땅굴 안보도 5.18 진실도 간첩 안보도 똑같이 요 간첩 정북단이 가리고 있어서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고서 덮었다면 당신 스스로가 간첩이나 종북단이고 모르고 했더라도 그 모르고 한 죄가 이게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부작위죄입니다. 일을 안 해도 이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첩공화국 대통령의 식물화라고 썼습니다. 네. 왜? 간첩들이 주변에 싸고서 모르게 하니까. 네. 이런 현상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경준 수사 시작되자 한진 측과 말 맞추려 시도했다. 1,000명의 업체의 수주 관련. 아까 어제 나왔던 얘기죠. 어제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 한국인 후임 가능성 희박한데 될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했다. 어떤 거요? 보도했다. AIIB의 총재가 이런 내용들을. 이 사람 홍기택 네. 30년 동안 영어도 잘 못한다며.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 그 자리에다 갖다 앉혀놓은 이 세력이 과연 누군가? 그것은 아마도 간첩의 세력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대통령하고 뭔 연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집어넣었는데 사실상 그 배후에는 상황 박지원이가 있을 수 있다. 참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전자파 덧센 그린파이는 4년간 조용하더니 네. 이해 못할 사드 논란.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진짜. 반미죠. 이스라엘제를 갖다 놓는 것에 대해서는 이 종북 간첩단이 덮어줘. 집결을 안 하는데 네. 미국제를 갖다 놓는다고 하니까 이제 집결해갖고 난리죠. 거기에다 중국까지 저 남중국해 인도만한 넓이를 이제 산호초 그 위에다가 구조물 짓고서 이거 우리나라 영해다 이 짓 하는 중국에 부하 내동하는 이 간첩 세력들, 박지원의 세력들 이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제 탄도미사일 레이더 우리군 2012년 말 2013년 초에 총 2대 도입해 북미사일을 감시하고 있다. 출입 통제 거리 사드 5배지만 24시간 가동해도 안전. 오늘도 시사브리핑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땅끝한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님을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또 17명의 간첩 임원들이 앉아있는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드보다 전자파 출력이 2 내지 3배 강한 그린파인 레이더, 그린파인 레이더가 이스라엘제 레이더죠. 측정해 보니 30m 앞인데 전자파 허용치 4% 뿐이다. 충청 수도권 기지 르포 4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장병도 인근 주민도 가축도 이상 증세 신고된 적 없다. 조기 용보 레이더 그린파인이 빔을 쏘기 시작했다. 언제? 14일 오후 레이더 통제소 경고 방송과 함께 이제 이 기자들이 갔을 때 경고 방송을 했다 이거죠. 그린파인 레이더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300mm 신형 방사포 등을 24시간 감시하는 레이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용 레이더보다 강한 전자파를 사용한다. 그래서 측정된 전자파 수치는 1평방미터당 0.2658W로 인체 안전 기준치 4.4% 수준이었다. 이건 인체 안전 수준보다 4%, 5% 미만의 수준이었다. 이걸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린파인 레이더는 유효 탐지 거리가 800 내지 1000km에 달한다. 사드의 유효 탐지 거리는 600 내지 800km이다. 사드 레이더보다 크고 전자파 출력도 2, 3배 강력하다고 공개자는 전했다. 이 때문에 인원 출입이 총재되는 안전거리도 520m로 사드용 레이더의 100m보다 5배 넘게 길다. 그런데도 전자파 유해는 안전 기준의 4.4%에 불과하다. 이걸 실험을 통해서 밝힌 것이죠. 그래서 전자파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북 간첩단의 선동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보인 겁니다. 자, AIIB가 먼저 홍기택 사퇴 요구. 이 홍기택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동문이라고 하죠. 네. 정부 진상 숨긴 채 딴청 부렸다. 이 정부가 대통령만 모르고 장관이나 수석들이 이걸 숨겼다라고 하는 얘기죠. AIIB의 휴지 카드로 시간 벌며 비밀리에 파문을 무마 작업을 했다. 이게 지시, 인체 유해성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다. 그래서 이놈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죠. 반대한다. 그러나 괴담은 하지는 말아라. 이거 아주 간첩 수장, 간첩 대장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간첩 대장으로 하는 것이 2002년도 12월 대선 전자개표의 부정 개표의 주범이고 2014년 8월 석천동 지하 땅 꿀 덮은 주범이죠.
아니 이렇게 이렇게 밝혀내도 진짜 너무 이걸 가지고 심각해요, 진짜로. 이걸 가지고 특별 검사를 만들어서 가게 해야 될 것이 네, 특검을 김무성 해야 여당 대표 하던 놈과 유승민 여당 이 원내 대표 하던 놈이 해야 될 일인데 요놈들이 박지원과 짜고서 오히려. 뭐를 했어요? 4.13 총선에 옥새파동. 옥새 파동을 일으켰죠. 예.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가라앉게끔 깔끔하게. 새누리당 가라앉게끔 한 자가 바로 김무성과 유승민이와 요 박지원이죠. 그다음에 이자가 가장 큰 간첩질은 뭐예요? 2000년도 8월 5일부터 언론인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언론인 대표 46명을 데리고 문광부 장관으로서 간첩질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엑스파일을 만들어서 그걸로 언론인들 꼼짝달싹 못하고 다 붉은색으로 물들게 한 장본인이 이놈이죠. 성주 군수 괌 미 사드 기지 가서 안전시험부터 해보자. 국방부 항의 방문 후 단시 계속 안전증명된 주민들과 배치 협의하겠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험했지 않느냐 이 군수야. 성주 포함된 TK 지역이 사드 찬성 전국서 가장 높아. 그래서 찬성 58.3% 반대 28.5% 이게 TK 지역이에요. 국민 여론 찬성 44.2 반대 38.6 이렇게 찬성이 더 많다. 그런데 광주 전라도는 찬성이 30.3% 44.1%가 반대. 그래서 이 호남이 왜 이렇게 이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으로 전락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김대중의 고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호남인이 반대가 많은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참 큰일 났습니다. 5.18 진실을 누구 때문에 이걸 못 밝히고 있죠? 호남인들 무서워서 박근혜가 숨고 있죠. 황교안이가 숨고 있죠. 호남 향후회가 무서워서.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국법은 어디 가고 때법만 남아갖고 이 짓 하는 나라. 그러니까 신문에 그냥 떼법이라 할 정도로. 전혀 문제 없다. 중국과 국내 일부서 문제 삼는 건 한미동맹 강화의 불만 분석도. 요걸 왜 간첩 종북 세력이다라고 왜 못 쓰는지. 북한 얘기가 요즘 싹 들어갔어요. 아니 1570명 요 간첩들이 임원진을 장악하고서 종북 간첩 세력 때문이다. 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 다음에 땅굴이 5 곱하기 7 곱하기 80m 인공 땅굴이 등장해도 빗물 쓸림이다라고 해도 1570명 간첩단들이 조선을 장악하고 TV조선을 장악하고 채널A를 장악하고 동아일보를 장악해갖고 요 말 한마디를 안 하는 반역의 언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간첩 김대중과 간첩 노무현의 세력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거기에 간첩 박지원과 간첩 문재인이가 현존하는 미래 권력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긴급조치 발동해서 박지원과 문재인 이런 놈들을 잡아들이기만 하면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 없어진다. 네. 박 대통령 사드 정쟁 땐 대한민국 존재하지 않을 것. 뭐 정쟁하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얘기해요. 안보 커다란 도전의 직면, 주민들 지원할 방안도 찾아야. 아셈 참석 위에 몽골 도착, 중 리커창 총리와 해동 여부 주목 하는데 박 대통령이 사드 정쟁은 종북 간첩단의 소행이다. 이렇게 왜 직격탄을 못 날리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외국에 가신대요. 무슨 정상회담. 지금 사드 때 또 아셈은 왜 가죠? 아무리 잡혀 있다고 그럴지라도. 가셔야지. 그래서 중요한 걸 해결 좀 해야죠. 국내에서. 레이더 40m 앞 전자파도 허용치 2.8% 수준. 충청 수도권 기지르포. 그래서 어제 이제 다 공개를 했죠. 국방부가. 네. 사드 갈등 부추기는 한중의 사드 갈등 부추기는 중국의 일부 세력들과 한국의 이 간첩 세력들 이렇게 좀 본질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상황 간첩 박지원과 김장수, 김관진 간첩들이 세력들이 배후에 있다. 요 관직에 있으니까 김관진이가 마지못해 사드 배치한다고 하고 대답하기는 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실상은 이제 사드를 땅굴로 점령하려고 하는 세력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김관진입니다.